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3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시고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십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또 이 눈 오는 날에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조금 지연될까 봐 조마조마하고 나고 왔습니다. 네, 대기 여기서도 멀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거듭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장관 퇴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장관할 때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냈는데 장관 퇴임하고 나니까 좀 보고 싶고 하는 것도 많고 토의도 하고 싶고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교 안보 전략 회의 같은 거에 참가했고 국내에서는 강의, 토의 그다음에 또 집필하느라고 1년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게 거의 급변을 했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하시더라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최대한의 위기에서 최대한의 평화 세대로 이렇게 바뀌는. 맞아요. 평창을 계기로 확 바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과연 이제 그걸 모아서 책을 출간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반응은 좋습니까? 벌써 2세를 했다고 출판사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책 내용을 여기서 다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그 기억에 남는 게 책 내용에서 보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술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풀어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북한을 갖다가 2박 3일 보고 와서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안보 전략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한 내용에 보면은 북한이 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 때 소독이 통일되면서 개혁 개방하던 동구 나라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한 세대쯤 지나고 나니까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체제가 변하지 않고도 개혁 개방해서 경제 발전이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을 북한이 깨닫기 시작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상당한 어떤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네, 당연하죠. 그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경제 통일 정책에 대해도 또 잘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혁 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핵 문제가 풀려야 되고 북미 대화가 중요한 건데 지금 교착 국면에 있으니 좀 지켜보시기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기보다도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1, 2년 만에 풀리리라 이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끌고 당기고 이른바 밀당. 그런 등등이 거쳐서 상호간의 보완점, 접촉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그 말씀을 좀 종합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견인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하죠. 그러려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3월에 동맹 연습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던데 같은 견해에서 동맹 연습이 연합훈련 얘기하는 그렇죠.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근간되는 훈련이지만 두 가지 훈련에서는 3월 달에 하는 것은 이제 야전 훈련이고 또 8월 달에 하는 것은 지휘소 연습인데 지휘소 연습은 크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아니고 3월 달에는 야전 연습은 한국군은 한국군 나름대로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미군들이 와서 훈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같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지 꼭 북한에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본질을 좀 이해시키고 축소하느냐 축소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는데 그거는 미군이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보 상황이라든지 훈련 수준을 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이렇게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 북한이 문제가 된다면 한미 연합연습 훈련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한 줄도 적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에 네. 대해서는 앞으로 군사 공동위를 설치해서 거기서 논의하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군사 공동위에서 이것도 얘기하면 될 것이고 예. 또 남북 간에 이런 것들을 오해를 풀어가면은 뭐 훈련을 훈련대로 하고 네. 그럼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9.19 남북 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삼척항 목선 뭐 사건부터 해가지고 보수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9.19 군사합의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를 주장을 하던데 그런 주장 접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죠.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네. 안보란 문제는 제 책에서도 제가 기술했지만 머릿말에 여야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일관되고 통합적인 국가 정책이다. 네. 이걸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예. 그다음에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 내용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히 읽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9.19 군사합의나 지금까지 그 선언들은 남북 모든 그 회담이라든가 합의서가 계속 거기에 연관돼 갖고 가장 최근에 나오고 가장 발전되고 가장 평화적인 것을 담았던 것이지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갑자기 만들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요. 전부 다 거기에서 배경을 하고 예. 남은 합의서다 하는 근데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포 사격을 하라고 뭐 최고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TV도 나왔는데 했다는 결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정보로서는 우리가 서해에서 제가 해군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몇 발 쏘고 언제 뭐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한 정보 같은 것은 식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격을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지 몇 발이나 했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안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창린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거기는 우리가 다 감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 발이라도 쐈다 하면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F-35 같은 경우 도입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것도 군사 공동위에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지만 예. 저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 예상해서 예. 북한에 가서 책임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전력 건설은 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네.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네. 우리가 구비하고 하는 그 정책은 절대 이렇게 물러설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하는 예.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저 9.19 남북 군사합의서 서명하고 그렇게 교환하는 걸 그 영상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에 머리에서 생생한데 예. 혹시 그 전후로 좀 이렇게 좀 뭐 그 나눈 이야기는 이렇게 좀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 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가요? 예. 사실 그 노광철 대장은 예.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오. 대장도 많이 늦게 달았기 때문에 예.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냐고 다독거려 주면서 할 오. 얘기는 다 했죠. 그래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최고 지도자부터 그 국장부장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네. 남북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서로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다. 좀 속 깊은 얘기는 좀 나누셨어요 그때 그래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단독으로 만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는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사필귀정님이 네. 그 장관님 언론에 총 공격 받으시다가 물러나서 좀 편하셨을 듯이라고 보내주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장관 재임 중에 그 언론 공격 비판 많이 받으셨잖아요. 억울하셨던 부분이 많습니까? 저는 언론이 네.
정직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편가름에 의해서 네. 말을 앞뒤 자르고 또 중간도 빼고 뉴스거리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놓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 얘기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여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정책을 내다보고 하는 네. 썼는데 네. 제가 여성 상담원들하고 이렇게 장병들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장병들한테 여성의 태도, 용모, 뭐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요만을 빼고 여성의 태도, 용모, 언행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도해갖고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맥락이 그건 정반대인데요? 완전 100% 반대죠. 지금 그 말씀이 혹시 뭐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혹시 그 관련 발언과 관련된 보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더 디벨로핑 많이 됐죠. 그런 식으로 보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저는 여군도 한 명도 없었고요. 거기에. 네. 그리고 아이들이 오창성 그 규순자가 이렇게 늦었는데 미역국에 찬밥 상태가 돼 있었어요. 제가 좀 늦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병사하고 같은 마음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밥을 먹는데 기압든 상태에서 소화 안 되게끔 하지 않고 분위기에 좋게 하는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끝내야 되겠다. 한 입장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언론에 그렇게 크게 될지는 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저희가 장관님을 스튜디오로 모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안 여쭤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저도 궁금한데 요 며칠 사이 이제 갑자기 이제 아주 뜨거운 뉴스로 부상하고 있는 게 사드 문제입니다. 미 육군에서 내년도 예상 계획 운영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 그 사드의 발사대와 레이더를 분리를 해서 발사대를 전진 배치할 수도 있고 사드를 증강 배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당국에도 그러니까 미 국방 쪽에서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뭐 사실 확인을 여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다시 경랑 속으로 몰고 가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현재 장관이라든가 국방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굉장히 많은 긴밀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퇴직한 장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청자들께서도 청취자들께서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야, 이미 모범답안을 준비해 오셨군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러면 제가 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사실관계니까 그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드 관련해서 한미 간의 합의를 볼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그 부지 제공만 해주기로 한 거죠. 건설 비용이나 이런 거 미국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던 거죠. 그거는 제가 재임하기 전에 이미 배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시네. 그러면은 전자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있을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환경 영향 평가는 완료가 되질 않은 거죠. 아직 안 돼 있죠. 아직은 임시 배치 단계인 거죠. 아직은 사드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그럼 그러니까 전임 장관이 얘기했지만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국은 부지만 제공한다. 근데 이미 시민단체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 분담금에서 이게 혹시 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는 지금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은 이렇게 제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미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로 다 국익을 위해서는 다 의견 일치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분담화를 말씀하시니까 모분담화는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 국방개혁 2.0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대로 되는 것보다는 개략적으로 볼 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딱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전자권 환수를 대비해서 한미 연합사는 국방부 하참 영내에 배치되도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작전 효율성을 위해서 평택기지로 갔다면 만약 전자권을 환수해서 한국군 사령관이 위치한다면은 미군 기지에 가 있는 것은 그건 전자권 환수의 의의를 감소하고 그렇죠. 예, 예. 국위에도 손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작전의 효율성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소하게는 사실은 그 일부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한 일병 장성이 예. 핸드폰을 쓰면서 추리닝 입고 내무반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 사진을 보고 이게 기합 빠진 군대 아니냐 하고 예. 보여주길래 예. 휴일날 예. 아이들이 내무실에서 자기 집 같이 편안하게 핸드폰 쓰는 게 왜 그게 기합 빠진 군대입니까? 이것은 의식의 개발인데 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핸드폰을 만지고 핸드폰에 의해서 사는데 그거를 제한한다는 것은 맞아요.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네. 나쁘지 않다. 이것을 어기면은 단체적으로 핸드폰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규정을 자기들이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네. 공부하려고 하는데 쓴다.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 자식도 지금 군대가 있기 때문에 장병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계획이 궁금한데 총선 출마제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장관님? 저야 장관 때도 정치인이 아니고 예. 군인으로서 또 총지휘관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예. 정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전혀 계획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 뭐 없다 하면은 야 저럴 수가 있어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또 있다 하면은 또 정치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눠야 될 거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장관님.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그런데 국방력 2.0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고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도 있었는데 네. 진행자께서 나중에 너무 다시 한번 모셔도 될까요? 저는 MBC 구경을 처음 했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송명무 전 국방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예.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